안녕하세요. 남원시청 문화강화과장 박호성입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여러분께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남원시의 총괄적인 총체적인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의 PPT를 통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지리산권에는 90년대 초부터 케이블카를 좀 설치하겠다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었죠. 특히 구례 쪽에서 당시 업무 소관이 교통부였습니다만은 그때 교통부 쪽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화도 신청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너 차례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불발됐었고, 우리 남원에서도 반해봉이라든가 정명치 쪽에 케이블카를 설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계법상으로는 그 설치가 좀 불가능했고, 특히 발해봉 같은 경우에는 봄철, 철쭉철에만 좀 사람이 많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여건은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원도 지리산 어디인가는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크게는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를 크게 봤을 때 이 지리산이라는 그 명산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작게는 사실 이 이유겠죠. 우리 지역사회 관광 소득 증대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좀 꾀하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유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남원 시내권이라든가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농촌에 있는 중소도시는 지금 어려움이 많죠. 인구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령 인구가 많죠. 지금 우리 남원도 한 65세 이상이 재기업 22%가 곧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해도 지리적 여건보다는 인적 요소 때문에 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 과거에는 잘 아시잖아요. 관광 문화예술 쪽으로 유명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남원도 이익입니다. 인구가 한때는 16만, 18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8만 8천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인근에 있는 부분보다는 많기는 많지만 우리 남원도 상당히 이익이고,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살고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20년 뒤에는 우리가 인구를 다시 카운팅했을 때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그것도 큰 고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강화루가 입장객이 97년도에 169만 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76만 명입니다. 반토막 이상 낮죠. 우리는 그 이유는 강화루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걸 판매할 수도 없는 문제고, 거기다 또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이 전통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은 이 전통과 고정만 가지고는 남원 시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기업 유치나 등등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해안가에 위치하지 않으면은 지역 발전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특히 우리 내륙 지방에 있는 남원은 과거에는 4통 8달 교통의 요새지라고는 했었지만은 지금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1호라고 하는 지리산을 갖고 있는 남원은 지리산하고 섬진강을 어떻게든지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남한 시민의 공통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산하고 섬진강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갈 것이냐.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 케이블카가 하나가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지리산 쪽에다 케이블카를 달고 싶지만 그때 당시 법으로는 불가능했다. 마음만 있었지 추진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면에서 좀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는 우리나라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로 가서 우리 민족의 5,000년 동안 넘지 못한 고개, 보릿고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개발을 이슈를 했죠. 중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공간은 따지지 않고 개발 독재라는 그런 용어도 쓰겠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용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민이 환경을 제1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쓰레기 아무 곳이나 버렸습니다. 소금 가면 그냥 버리고 왔었죠.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옵니다. 우리 어른들도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다 가지고 옵니다. 담배꽁초도 쉽게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이미 환경 문제는 제대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도 지금은 과거의 개발보다는 환경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도 친환경적인 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구태여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은 당연히 환경을 보호해야죠. 그런 환경도 우리 인간한테는 유익해야 한다. 유익한 환경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리산이 상당히 넓은데 그런 지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레를 다 통제를 하고 입산을 어떻게 하는 방안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최상책이죠.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보존과 보존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상책은 아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은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개발을 조금 더 중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환경이 더 중시돼야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내 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그 정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지리산에는 90년대부터 그런 케이블카를 놓자는 얘기가 태동이 됐었지만 그동안의 그 지역민들은 그 요구에 따라서 설악산, 진산, 월출산, 그다음에 한려수도 등등의 시범적으로 각 일개소씩 케이블카를 놓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환경부죠. 주문부처가 환경부인데 거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고 지금 현재 희망 시군으로부터 이제 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 계기는 작년 10월 이전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 여건이 좀 규모가 작았어요. 그 면적, 여건이. 그래서
자연보전지구를 침범할 수 있는 20km 이내,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높이가 9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건 가지고는 케이블카를 거의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10월 달에 자연보건법이 바뀌었어요. 자연보전지구가 2km 이내 이상을 침범할 수 없었는데 5km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케이블카 노는 건 이제 타워라고 보죠. 그 지주. 그 9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15m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는 건, 이것을 개정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케이블카 노는 것을 허용을 해주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배소는 시범적으로 놓아주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지리산에는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계소는 시범적으로 놓겠다. 이래서 우리도 남원시도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있다가 남원, 구례, 함양, 산청 이 네 곳에서 지금 각각 도차고 지금 원서를 지금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번 연말까지는 이 관계를 결정을 내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 즉 정부의 방침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현지 실사라든가 등등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시 그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원시 입장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남원시 지역에, 남원 지역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원 지역 케이블카를 놓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 지역 발전에 관한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도로 개선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첫 문장만 보고 찬반이냐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닌가. 찬성을 해도 알고 찬성하고, 반대를 해도 알고 반대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이란 것과 환경훼손 또는 보건 대책 등등과 케이블카 설치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걸 양쪽을 비교 결항해서 나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남원시에서도 환경보호가 더 크다, 환경훼손이 너무 크게 훼손이 된다, 그럼 저희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환경도 훼손도 최소화시키고 또 100% 이상의 보건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킨 방안을 강구한다면은 케이블카 도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부에서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는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소 훼손과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것이 남원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대측도 있죠. 그래서 환경단체의 반대 논리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는 이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수시로 들어서 이 사업하는데 반영을 할 겁니다. 그 목소리가 들어와야 환경에 관한 훼손이 또는 최소화시키는데 방안이 강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측 의견도 강하게 듣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들이 잘해서 케이블카 설치가 남원 쪽으로 된다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 설명이라든가 등등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저희들이 이 작업이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해라는 허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집을 지려면은 대지에다 지어야 하잖아요. 그 대지가 아닌 땅은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목 변경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환경부에 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 지목 변경해도 좋다고 환경에서 떨어지면 저희들이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면 그때 건축허가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을 오픈해서 또 환경단체나 등등 민간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남은 시에 그 총체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줄이고 기술적인 담당 계장이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PPT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삭도물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청 관광가족회장 강정호입니다. 앞서 조계종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식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많이 아시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나 삭도에 대해 상당히 고견을 가지신 분들 앞에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 삭도가 추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알려드린다는 개념에서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시간을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산림면 반선에 있는 부은마을에서 실제로 반야봉이 아니고 반야봉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중봉에 설치가 됩니다. 중봉에서 여기서 총 길이는 6.6km고요. 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쭉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식적으로 저희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환경지구에 2km 이상의 설치를 불허한다는 법에 의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09년 5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5km까지 허용을 하겠다고 하는 입법예고를 내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도 그 5km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남원시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 모든 규정과 과정은 환경부에서 만들어낸 규정에 의해서 저희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국립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따 토론해 주실 윤국 사무처장님도 그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분이 같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만들어낸 방침과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대상지를 여건을 분석한 건 유치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비해서 남원시는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보전지구의 5km 이내, 높이는 15m 이내로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백두대간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시겠지 말씀드리면 전문학적으로, 지식학적으로, 전문학적으로 검증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음 국립공원 훼손 실태하고 대안 국내예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이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대동 상이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국립공원이 가장 많이 훼손되는 이유는 사람에 의한 훼손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타박에 의해서 밑에가 지피지생이 훼손이 되고 각종 낙엽 폐유물이 유실이 되고 그래서 토양 공급이 감소가 되고 다져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물이 흐르면서 지표가 유실되고 이렇게 해서 토양 침식이 확대 심화되는 이런 현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새로운 탐방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대안의 설정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꼭 그
지금까지 모든 산은 정상적인 중년층이나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여론도 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살펴보게 되면 설치하는 방법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지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가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거는 물려주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이용하고 잘 보존해서 잘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감상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잘 구경하고 잘 넘겨줄 수 있으려면 대안을 찾아서 그걸 찾아보자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모노레일이나 삭도, 계속적으로 도보를 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모노레일은 도로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을 가져오게 됩니다. 삭도는 공중으로 인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장 현재 개발되는 시설 중에서 가장 경미한 피해로 극미한 상황으로서 일단 대안을 찾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이 케이블카라는 것을 대안으로 삼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국내사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성공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이게 1년에 약 영업 수익이 50억 정도 되고요. 1년에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000억 대가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주 블루마운틴이나 캐나다, 스위스 등간 세계적으로 자연을 가장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나라에도 다 케이블카는 있고요. 일본도 다테야마 지역에 가보시면 도야마 지역에 다테야마 가시게 되면 전체 다테야마 국립공원을 터널도 뚫었고요. 버스로도 가게 하고요. 도보로도 가게 하고 케이블카로도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랩으로도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서 그 산 전체를 일주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상당한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어떤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막연하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환경을 가장 보존하고 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 그 의지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걸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그 훼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실시하는 걸로 환경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정기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환경이 더 훼손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실제로 환경단체와 같이 검증을 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라가는 출발 스테이션도 기존에 지금 현재 반선 옆에 훼손되어 있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거기를 복원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정류장 내를 전체를 환경 전시관으로 바꾸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블카라고 이제 이걸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카는 곤도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주 곤도라인데요. 그 곤도라 이렇게 통이 있는 게 캐빈이라고 합니다. 그 캐빈에 저희들이 22분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캐빈 내에서 약 5분간의 환경 방송을 실시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계속 인지를 시키고 있고 자연에서는 최소한의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는 게 단순히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느냐, 뭐 관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잘 운영을 하려면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운영할 돈이 안 나와서 방치해 놓는다면 더 극심한 훼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어도 공공적인 이익 창출할 수는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돈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만 됩니다. 그 경제성을 확보를 하려면 사람들이 맥없이 와서 타주겠습니까? 볼거리가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느낄거리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지리산 지역에서 제일 비교해 보자면 4개 지역 중에서 국내에서 6.6km 최장거리에 됩니다. 볼 시간이 편도 22분이고요. 왕복 44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지역 내에서 남원시가 최다 탐방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9만 명입니다. 인근에 84만 명, 적게는 24만 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인근에 저희들이 약 600만 명의 배후 거주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X에서 약 3시간대 진입할 수 있는, 수도권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입 요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지리산권은 제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서 케이블카 단순히 케이블카 하나만 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관광 자원이 어울려져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가 돼 있어서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성은 지금까지 남원시가 얼마큼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08년도에 전국에서 환경 대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고요. 09년도 녹색위원회에서 하는 생생도시상 했고요. 선정됐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02년도에 환경부에서 하는 그린시티로 선정이 됐습니다. 11년도에는 제15회 리브컴 월즈라고 유엔에서 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에 선정이 돼서 현재 본선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연 3년 계속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선정돼 왔었다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같이 환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남원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남원시가 환경을 훼손하려고 무작정 케이블카를 도입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이제 마지막으로 삭도 계획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반선 터미널에서 반야봉을 가는 게 아니고 중봉이라고 하는 밑에 약 9분흥선에 저희들이 상부 스테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5분 정도를 데크를 설치해서 답압을 시키지 않고 데크 위로 해서 전망을 하고 조망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코스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이동 간에 뱀사골의 사계절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사필이 약 421억 정도 되고요. 그 하부정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선에 있는 기훼손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형 지주를 지주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형 지주를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 지주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신 것이 소형 지주고요. 하단 부분은 대형 지주입니다. 소형 지주는 한 개당 저희들이 18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줄여서 대형 지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7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숫자적으로 소형 지주가 많으니까 효용이 많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 지주는 한 개 설치하는데 약 100회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요. 대형 지주는 약 900평방미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 대형 지주를 하면 6,300평방미터를 차지하게 되지만 소형 지주를 선택함으로써 약 1,800m의 면적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도 해서 소형 지주로 선택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만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적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은 데 많이 노력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부득이 설치하다가 발생되는 훼손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산림지대나 급경사지, 고산 등성 및 현재 똑같은 수목과 수종을 가지고 그만큼 같이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58만 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약 1,6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중에서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느냐, 1년에 58만 명이면 이 운영 수입이 정상치를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편도로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고, 걸어 올라갔던 사람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더 많은 훼손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 방침에는 왕복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그처럼 앞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는 사람이 걸어 내려오게 되면 더 많은 훼손이 오는 건 뻔한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를 하고 내려갈 수 없도록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되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간 노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치가 그렇게 돼 있고요. 가다가 케이블카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가면 다시 도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는 더 많은 환경예술이 있다는 내용을 약간 달리 의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나무를 절단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무가 지리산 나무는 평균 한 25m 정도 16m에서 25m 정도에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케이블카는 25m 약 30m 정도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평균 높이가. 그 나무를 절단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현재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충실할 거고요. 그게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반선 정류장에서부터 상무 정류장까지, 상무 정류장에서 데크로에서 정상구역 중봉까지 가는 거고요. 참고로 그 반야봉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환경부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주요 봉어리는 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야봉에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중봉도 정상구 훼손을 막기 위해서 부분 응선에 마지막 정점을 설치할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 볼 수 있는 지리산 사진입니다. 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깐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환경부 방침에서 같은 유력 사무처님들 말씀하시려고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 국내나 국립공원 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산악형, 도시형, 해상형이라고 분리를 해서 해상형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천시나 남해 거제도가 되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악형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내륙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환경부에서 1, 2곳을 선정을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이고요. 그 방침 중에 일부에서 지리산의 선정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저희 남원시는 축구달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방침보다는 어차피 지리산권의 환경부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한다면 5개 중에 지금 4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4개 중에 한 군데는 어차피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리산에 설치를 바에면 이왕이면 관광 수입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원시에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깊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그러시면 저희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